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북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갈등, 피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경기도의 정책 집행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북부 산업단지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비율은 경기 남부의 74% 업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보급률 지수는 1.09에 불과해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될 교통망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물류 비용이 증가하여 북부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소위 말해 3D 업종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결과 1인당 소득이 경기 북부 지역은 2,442만 원으로 4,022만 원인 남부 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이 북부 3단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3단이나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개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북부 투자를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북부에 투자할수록 제가 직접 유치를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 남북 간 도로 환경 격차 극복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히 보행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전차가 훈련 중이고 훈련 장소의 길에는 도민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인도 없는 지방도가 많이 남아있는 바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고속도로 요금이 남부 평균에 비해 높아 북부 교통 약자를 재정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 건설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 소위 말해 BC 값을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충은 5년마다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시급성과 도로망 연계성, 재원 조달, 낙후도,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분야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영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비중 하향 조정과 수도권 규제 지역의 가점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군별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매칭 사업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이천시는 인구와 면적에서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우 본 예산 기준 재정 규모가 1조 600억인 반면에 이천시의 경우 1조 5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재정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 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일률적인 매칭 사업 분담 비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시군 재정 상황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보조하거나 정액, 정률 보조 등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고려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부 지역의 요양시설로 인한 지자체 부담 가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50%,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요양시설이 많은 경기 북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은 지원 대상자 증가 및 급여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의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 지자체 부담 가중 완화와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른 지원 예산 차등 지원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비무장지대와 해상 북방 한계선과 잇닿은 시군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민통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군은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예산 배분에 있어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의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군별 예산차 등은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전 방식에 의한 것으로 시군별 사업 규모 편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향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 시에 우수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 사업 및 도내 지역 산업 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기성액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은 28.7%에 불과하며 서울 등 외지업체가 경기도 지역 공사 물량의 1.3%를 수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타 지역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기도 지역 건설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기성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건설 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 공사만큼은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강극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은 69%로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60%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민간공사 부문까지 포함되어 낮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주 제고와 지역인력 고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